이번 강의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것은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에 자료 구조를 하나 써봤었죠. 배열도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라는 것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자료 구조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중에는 우리가 사용해봤던 배열도 있고 또 리스트도 있고 셋도 있고 맵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현재 상황에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속도나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가 라는 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현 상황에서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려면 각각의 자료 구조의 특징이나 속도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주로 리스트나 셋이나 맵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들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들로 미리 자바에서 만들어 둔 것을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우선 그림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최상위에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자식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리스트가 있고 또 셋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맵도 있는데 이 맵은 컬렉션의 자식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선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배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길래 배열이 아닌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배열은 길이가 고정입니다. 우리가 학생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생성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학생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3명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학생 1명, 학생 2명, 학생 3명을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네 번째 학생이 전학을 왔거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은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배열은 최초 생성할 때 길이를 고정을 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3개만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학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열을 4개짜리 배열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학생들을 다 옮겨 담은 다음에 새로 추가된 학생까지 더 추가를 해야 길이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지만 길이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최초에 3명만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더라도 네 번째 학생을 또 추가했을 경우에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기존 배열에 있던 내용들을 다 옮겨 담고 그 뒤에 추가를 한다든지 또 특정 예를 들어서 1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이 삭제된 데이터를 없애고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칸씩 다 땡겨 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만들 필요 없이 미리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할 때 처음에 10명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11명, 12명, 20명 몇 명이 되든 길이가 가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다 라고 하면 배열을 사용한 것보다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주로 배열보다 어레이 리스트를 훨씬 사용을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와 다르게 배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드라는 객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링크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간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 데이터라는 공간입니다. 데이터라는 공간이 있고 두 번째 이 공간은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할 넥스트 노드의 주소를 담고 있는 넥스트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드에 3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의 주소가 100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또 200번 주소에 22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0이라는 주소에 3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30 다음에
22라는 값이 오고 22 다음에 31이라는 값이 오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300이라는 주소에 80이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들이 순서대로 30, 22, 31, 80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이 노드에는 넥스트 노드의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200번이죠. 200번이기 때문에 이 30의 다음 값은 200번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입니다. 22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값이 넥스트 노드에 300을 입력을 하면 80이 저장되어 있는 300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값이 31이라면 이 80 다음 값에는 250이라는 노드의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는 배열처럼 이렇게 100번, 101번, 102번, 103번, 5, 7, 15, 20 이렇게 있을 때 연속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데이터들이 흩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이 주소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이 링크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둔 것이 링크드 리스트고 이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어레이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둘 간의 장단점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A라는 배열에 7과 15 사이에 어떤 숫자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고 5와 7을 옮겨 담고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값들을 또 추가를 하는 방식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7이라는 값을 삭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값을 삭제를 하고 이 값들을 다 앞으로 당겨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는 추가와 삭제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검색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열 이름은 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100이라는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20이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도 첫 번째 원소의 주소 더하기 인덱스를 더하면 해당 데이터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검색이 빠르고 추가나 삭제가 느린 겁니다.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면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주소는 500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77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이 100번 노드의 다음 노드를 200번에서 500번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건 끊기고요. 그리고 이 500번 노드에 22가 담겨있는 주소 2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비용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주소만 바꿔주면 바로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삭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80이라는 값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 80이 저장되어 있던 주소 300을 지우고 그 다음 노드의 주소인 250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 끊기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 노드는 삭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나 삭제는 속도가 빠른 겁니다. 하지만 검색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싶은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있다, 31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연결을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면 많고 저 뒤쪽에 해당 데이터가 있다면 일일이 다 따라가야지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검색이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자료 구조, 이 두 컬렉션에서 내가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에 따라서 내가 링크드 리스트를 쓸지 어레이 리스트를 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이 검색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추가 삭제는 거기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다 라고 하면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검색보다 추가 삭제가 훨씬 좀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처럼 각 자료 구조의 특성을 알고 지금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어떤 자료 구조, 그러니까 어떤 컬렉션이 더 적합한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북 타입의 인스턴스 3개를 생성했습니다. B1, B2, B3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카트, 장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때 카트 클래스의 카트 생성자를 보면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 뒤에 적혀 있는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네릭스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저장할 수 있게 해두면 이 컴파일 타임에서 해당 오류들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이 돼서야 에러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자바에서 아마 1.5 버전에서 제네릭스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컬렉션을 생성을 할 때 어떤 타입의 컬렉션을 저장할 건지를 제네릭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는 북 타입의 인스턴스만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인 겁니다. 일단 북 타입의 인스턴스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레이 리스트는 가변적으로 길이가 계속 늘어나겠죠. 내부적으로는 배열을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일일이 컨트롤을 해주지 않더라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레이 리스트를 인스턴스를 해당 컬렉션을 생성을 하고 이 북스 리스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어레이 리스트로 생성을 했는데 지금 대입받는 변수 부분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 타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리스트로도 업캐스팅해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받는 타입으로는 클래스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확장성에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컬렉션을 담을 때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했고 북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카트에 있는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B1과 B3를 저장을 했습니다. add 메소드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add 메소드에 보면은 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받아서 해당 리스트의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북을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는 list.add라고 한 다음에 지금 북 타입의 인스턴스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입력을 해주면 해당 리스트에 이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북스 리스트에는 B1과 B3가 추가가 돼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카트에 있는 오버로딩된 add 메소드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1번에 B2를 추가를 합니다. 카트 클래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dd 메소드가 오버로딩 돼 있죠. 인덱스를 받고 그 저장할 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리스트에 마찬가지 add 메소드가 또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로는 저장할 인덱스를 입력해주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저장할 요소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리스트에 B1과 B3를 저장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 add 메소드를 호출하는 순간에 또 3개짜리 배열을 생성을 하고 기존 B1과 B3를 여기에 추가를 하는데 1번 인덱스에 B2를 추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B2가 저장이 되고 기존 인덱스 1번에 그러니까 0번, 1번, 2번이죠. 인덱스 1번에 저장되어 있던 B3는 한 칸 밀려서 인덱스 2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가변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카트에 있는 check for duplicate book 장바구니에 B1 책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heck for duplicate book 메소드에서는 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나 받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contains 메소드를 이용해서 북 인스턴스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북스라는 리스트에 이 북이라는 인스턴스가 존재한다면 true를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근데 이때 내부적으로 리스트에서 contains 메소드는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책들, 그러니까 북들의 주소와 이 넘어온 아규먼트, 북의 주소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북스라는 리스트에 B1이 저장이 돼 있고 이 해당 메소드에 넘어온 파라미터가 B1이라면 이미 북스 리스트에는 B1이 저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true를 반환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contains 메소드를 인스턴스의 주소의 중복을 찾는 게 아니라 책의 타이틀과 저자가 같으면 같은 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contains 메소드에서 true를 반환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equals 메소드와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quals 메소드에서는 타이틀과 저자가 같으면 true를 반환하게 오버라이딩을 해주고 해시코드에서도 타이틀과 저자가 같을 경우에 같은 해시코드를 리턴하게끔 object.hash 메소드가 있었죠.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같은 해시코드를 리턴하게끔 오버라이딩을 해줘야지 이 contains 메소드가 주소를 통해서 지금 해당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과
저자를 통해서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게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소드, 컨테인스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랑 해시코드를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됐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카트에는 우리가 B1 인스턴스를 리스트에 추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B1은 존재하기 때문에 true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클래스의 해시코드나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가 같을 경우에만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B4 책을 또 하나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 또 장바구니에 있는 체크포 duplicate book 메소드에 B4를 입력했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B4를 추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cart.getbook 메소드에 1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getbook 메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getBook 메소드를 보면 파라미터로 인덱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는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list.get 한 다음에 여기에 인덱스를 입력해주면 그 해당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이 books라는 리스트는 book 타입의 인스턴스들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get으로 얻을 수 있는 인스턴스의 타입은 book 타입이겠죠. 그래서 return 타입에 book을 입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인덱스를 1을 입력했기 때문에 해당 리스트의 1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리턴이 될 것입니다. 아까 0번에는 B1, 1번에는 B2가 저장되어 있었죠. 그러면 B2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B2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 book 클래스에 보시면 toString 메소드가 지금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인스턴스에 있는 타이틀과 author가 출력이 되게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B2 인스턴스에 대한 타이틀과 author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2는 자바 자료구조와 L컴퓨터 학원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자바 자료구조와 L컴퓨터 학원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art.getAllBooks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로 이동을 해보면 이 cart 클래스에 있는 이 리스트, books를 리턴을 해줍니다. 컬렉션을 리턴할 때는 리스트만 적으면 안 되고 제네릭스까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확한 이유는 제네릭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books라는 리스트는 리스트 book 타입이기 때문에 제네릭스가 포함된 리스트를 리턴 타입으로 적어주고 해당 리스트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B1, B2, B3가 저장되어 있는 이 books라는 리스트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그 리턴 받은 리스트를 여기 이 books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합니다. 지금 이 메인 메소드에 있는 books랑 아까 그 카트에 있는 books는 전혀 다른 변수죠. 변수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상관없는 변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list.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리스트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이 돼 있어서 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요소들의 toString이 호출이 돼서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콘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1의 toString이 호출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또 B2의 toString, B3의 toString이 호출이 돼서 이 리스트에 toString이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메소드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검색하는 방법들을 각각의 메소드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포문을 통한 리스트 내에 데이터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포이치문을 통한 검색,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통한 검색, 또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통한 검색을 지금 각각의 메소드들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우선 print all books with 포문을 통한 검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books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 받을 때도 제네릭스까지 다 적어줘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books.size라고 하면 배열의 length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컬렉션에는 아까 B1, B2, B3 3개의 책들이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3이 됩니다. 그러면 i는 0이고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총 3번 돌게 되겠죠. 그래서 books.get i 하면 해당 리스트에 i가 0일 때는 0번, 1일 때는 1번 이런 식으로 0번에 저장되어 있는 책, 1번에 저장되어 있는 책, 2번에 저장되어 있는 책이 각각 북에 넘어오게 되고 그 북이 출력이 되면 book.toString이 호출이 돼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책들이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포문을 통해서 리스트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바에서는 이 포문보다 가독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포이치문을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속도적으로 보면 포문이 더 빠른지 포이치가 더 빠른지는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보통은 포이치문을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포이치문을 봐보겠습니다. 포이치문을 보시면 기존처럼 i는 0, i 뿔뿔 이런 게 없고 이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저장할 book 타입의 참조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ooks에는 B1, B2, B3가 있으니까 첫 번째 돌 때는 B1이 book에 입력이 돼서
해당 B1이 출력이 되고 B1.toString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 볼 때는 북스에 1번에 저장되어 있는 B2가 또 북에 저장이 돼서 북.toString, 그러니까 B2.toString, 그리고 세 번째는 북스에 있는 B3가 또 북에 넘어와서 B3.toString이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포문보다 훨씬 입력하는 부분이 간단해졌죠. i는 0, i는 뿔뿔 이런 게 필요 없이 리스트 적고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저장할 참조 변수만 하나 선언을 해주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문법을 포이치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이치문으로 검색하는 방법 외에 또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메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print all books with iterator, iterator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list.iterato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iterator라는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이때 iterator도 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 books라는 리스트는 북들만 저장되어 있죠. 그 제네릭스의 북이라는 타입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iterator에도 북이라는 제네릭스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books.iterator 메소드를 통해서 iterator 인스턴스를 반환을 받고, 이 iterator를 통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iterator를 보통 반복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바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컬렉션이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이 검색을 할 때 iterator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검색하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맵에서 사용하는 검색 기능이 메소드 이름이 다르고 또 리스트 다르고 셋 다르고 이러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iterator라고 하면 어떤 컬렉션이든 그 컬렉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terator의 사용 방법은 일단 iterator의 인스턴스를 얻어온 다음에 해당 iterator.hasNex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B1, B2, B3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iterator에는 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커서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hasNext 했을 때 첫 번째 인덱스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hasNext는 true를 반환합니다. true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i 뿔뿔 같은 게 없는 이유는 사용을 안 할 때는 안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증가되는 어떤 인덱스나 이런 변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워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iterator.next라고 하는 순간 지금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를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주면 B1이 반환이 되겠죠. B1을 반환을 하면서 커서를 한 칸 옆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커서는 이 옆으로 가 있는 거죠. 커서는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iterator.hasNext 하면은 이 공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또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true를 반환을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iterator.next 했을 때 이 B2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println에서 b2.toString이 또 출력이 되겠죠. B2를 반환하면서 커서를 또 한 칸 옆으로 옮겨줍니다. 커서는 그러면 이제 B3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iterator.hasNext는 또 true를 반환을 할 거고, 또 내려가서 iterator.next 했을 때 그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는 B3가 있기 때문에 B3의 toString이 또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커서는 또 한 칸 옆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iterator.hasNext를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alse가 반환이 돼서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iterator가 어떤 특정 컬렉션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iterator도 있고 포이치문도 있고, 지금 컬렉션의 내부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방법이 두 개나 있죠. 둘의 사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이치문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이치문은 내부적으로 코드가 컴파일하는 순간에 iterable이라는 타입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앞에서 iterator를 지금 사용을 했지만 iterable 같은 경우는 remove라는 어떤 삭제하는 기능이 없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포이치문은 iterable 타입으로 바뀌면서 그 컬렉션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삭제를 할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이치문은 읽기 전용, 그러니까 이 지금 순회를 하면서 어떤 내부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를 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아니라 단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출력하거나 가지고 오는 작업만 할 경우에는 포이치문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회를 하다가 그 특정 데이터들을 삭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설명에 대한 코드를 아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remove with 포이치라고 되어 있죠.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면 해당 컬렉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books.remove 해서 해당 인스턴스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이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이치문이 내부적으로 코드가 바뀌면서 이 해당 타입들이 iterable 타입으로 바뀌면서 remove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이치문은 읽기 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remove with iterator 메소드를 보시면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순회를 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될 경우에 iterator.remove 라고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치문은 읽기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터레이터는 순회를 하면서 쓰기 작업도 해야 될 경우에는 이터레이터를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print all books with list iterator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iterator는 단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한 방향으로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는. 근데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as next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끝까지 간 다음에 as previous를 통해서 역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 코드는 배열을 리스트로 바꿀 때 방법을 보여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rrays.asLis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배열을 입력하면 해당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asList 메소드는 길이가 고정된 리스트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해당 리스트에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열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더 다른 데이터들을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arrayList의 생성자에 이 asList가 반환하는 리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이 asList가 반환해주는 리스트를 토대로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또 다른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리스트에는 이 add all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ooks2라는 리스트에 위에서 미리 만들어뒀던 books라는 리스트를 더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books2고 이게 books라는 리스트라고 한다면 이 books2 리스트에 이 books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ooks2 더하기 books가 되는 겁니다. 두 리스트를 합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books2에 있던 원래 원소들의 제일 뒷부분에 books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다 추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리스트를 합칠 때 add all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네릭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